문제 뭐냐면 요거 구조체 기초 시작 첫 번째 문제예요. 근데 우선은 그냥 봐주세요. 얘는 자, 상황 가정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게임 캐릭터를 한 명 만든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에는 그냥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람 한 명은 나이, 이름, 고향, 뭐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네 가지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요. 이렇게가 지금 사람 1에 대한 정보인 거고, 이만큼 네 줄이 사람 2에 대한 정보예요. 맞죠? 우리 게임에 사람은 총 2명 있는 거고요. 그리고 introduce 함수도 있고 토크 함수도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그 선언부랑 부현부랑 나누는 거, 위에 이렇게 선언부까지만 써놓고 부현부 자세한 건 아래다가 다 써놓고, 얘는 사람 1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더 사람 2에 대한 정보 똑같이 넘겨받고 있어요. 왜냐면 이 녀석들의 매개 변수가 이 녀석들이라서. 그래서 안쪽을 좀 보시면 소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또 얘는 말을 해요. 그냥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 타입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선언부랑 부연부랑 다른 거 다르면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쭉 한번 보시죠. 걔는 위에 선언부 이렇게 두 줄 쓰여 있고, 그리고 정보를 저장을 다 따로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 1에 대한 정보, 사람 1에 대한 정보 그대로, 그리고 사람 2에 대한 정보, 사람 2에 대한 정보 그대로 또 가져가고 있고, 선언부에서 한번 언급했던 매개 변수들, 왜냐면 요 안쪽에서 써먹기 위해서겠죠. 당연히. 그죠? 인자들로 다 넘겨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은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니까. 자, 근데 지금 사람 한 명을 표현하는데 변수가 총 몇 개 필요한 거예요? 사람 한 명당 총 4개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왜 변수가 4개 필요해요? 좀 근본적인 내용을 바라봅시다. 변수가 4개 필요한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내가 저장하고 싶은 내용이 4개니까. 변수의 사용 이유는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문자든 뭐 숫자든. 맞죠? 그러면은 사람 한 명에 대한 내용이 뭐 인자든 매개 변수든 왔다 갔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변수 4개만큼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얘네처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구조체를 쓰면 좋은 점. 구조체를 쓰면 좋은 점인데, 그래, 이거 먼저 해볼까요? 만약에 사람이 다른 특성을 또 갖고 있대요. 뭐 어택 포인트, 공격력,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해줘야겠죠. 사람 2에 대한 공격력,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고 끝내면 안 되겠죠. 저는 이 함수들한테 사람 1에 대한 정보, 사람 2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넘겨줘야 돼요. 맞죠? 그럼 지금 손대야 되는 부분이 여기 하나 늘려야 되고, 여기도 늘려야 되고, 여기도 늘려야 되고, 여기도 늘려야 되고, 여기, 그리고 여기도 늘려야겠죠. 뭐 안에서 활용을 하던 말던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사람에 관한 정보는 통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랑 아마 객체지향 언어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항구가 있고요. 여기에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배가 하나 있고요. 뭐 화물선이라고 해볼게요. 화물선이에요. 자, 근데 제가 농사를 지어서 사과 9상자를 항구에다 갖다 놨어요. 자, 이제부터 이 사과 한 상자당 데이터 하나라고 볼 거예요. 하나는 미국, 하나는 중국, 뭐 하나는 필리핀, 하나는 싱가포르, 뭐 세계 각지로 다 흩어진대요. 이 사과 9상자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컨테이너에 담아 놓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맞죠? 기억나시죠? 그죠? 자, 어차피 다 따로따로 갈 건데 이걸 왜 묶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9상자를 필리핀에 사는 제 동생한테 한 번에 보낼 거예요. 한 명한테 보낼 거예요. 한 명한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컨테이너에 담아 놓는 거는 굉장히 잘 한 거네요. 목적지가 같으니까요. 맞죠? 제가 얘를 만약에 묶지 않는다. 자, 목적지가 같은 상황이에요. 목적지가 얘네끼리 다 똑같은 상황인데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인데 묶지 않았대요. 제가 애초에 얘네들을 다 따로따로 들고 왔대요. 그러면 9번 항구에다가 내려놔야 되고, 뭐 재배하고 막 거기서 차에 싣고 이거는 생략해도, 네, 항구에다 9번 내려놔야 되고, 여기서 9번 실어야 되고, 또 가면은 9번 또 하차를 해야겠네요. 또 거기서 또 이동하려면은 9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노동의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걸. 근데 이거를 묶었어요. 제가 애초에 묶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한 번만 내려도 되네요. 한 번만 실어도 되고, 또 한 번만 내려도 되고, 또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뭐 얘를 차에 싣는다거나 아니면 뭐 차에서 내린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진짜로 들고 왔다 갔다 한다던가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뭐 독립시행이라고 쳤을 때 일의 강도가 이게 그냥 좀 편해진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9개가 얘라서 그렇지, 얘가 만약에 한 번에 9만 상자래요. 그럼 여기 뒤에 공 4개 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조금 편해진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몇 배, 뭐 두세 배 편해진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얘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그냥 묶었나요, 얘를? 아니죠. 목적지가 같다고 가정을 하고 묶었죠. 연관된 데이터들만 묶을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마음이, 뭐 사람 마음이긴 한데 연관된 데이터끼리 묶어주는 게 안전하고 좋겠죠. 자, 여기서 묶어주는 이 기능을 구조체라고 해요. C 언어에서는. 객체지향 언어에서 똑같은 그림 보셨을 거예요. 자바나 파이썬이나 저랑 만약에 하셨다면, 그죠? 묶어주는 기능이 객체였잖아요. 여기서는 묶어주는 기능이 구조체예요. 자, 이것도 한 번 더. 뭐냐, 여기 어디냐? B, 여기 C구나. C 클래스에서 이렇게 B 클래스로 계란을 옮기고 싶대요.
뭐 30개 있는 거예요 지금. 30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생으로 다 옮기려면 총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30개를 뭐 양손에 2개 또는 3개 짚고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몇 번 걸리겠네요. 근데 이거를 담아놨대요. 그 계란판에, 프레임에. 그러면 한번 갖다 놓으면 끝나네요, 일이. 그죠? 여기서는 얘가 구조체가 될 거고요. 아니면 이런 거. 뭐 한 중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 시간이에요. 급식 시간입니다. 식판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 여기 뭐 반찬 3개의 밥이랑 국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식판 그냥 일반적인 식판. 은색깔 뭐 이런 거 쓰던 거. 얘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얘만 받고 어떤 사람은 얘만 입고 뭐 어떤 사람은 이것만 들고 다니고 이럴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그릇이 5개가 없어도 되잖아요. 얘는 한 식판 하나로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뭐 줄 서서 반찬 그릇 뭐 나눠져 있다고 해서 2개짜리 또 반찬 그릇 하나, 또 국그릇 하나, 뭐 밥그릇 하나, 내 양손에 그릇이 4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죠? 이 판 하나로 다 훔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다니면 누구는 얘 놓고 올 수도 있고, 뭐 누구는 뭐 얘만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실수를 밥을 못 먹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냥 다 전부 다 그러니까 통일성을 좀 부여해서 이 녀석한테 이제 좀 뭐랄까 한 번에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 식판 자체가 구조체가 될 거예요. 이거는 객체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설명 자체가 객체도 뭔가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구조체도 마찬가지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공통점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끼리 묶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차이점은 구조체에는 뭐 상속 이런 개념이 없어요. 네, 객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개념들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구조체의 발전 형태가 객체다 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거는 좀 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우선 구조체를 한번 도입해 볼게요. struct person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 이제 struct라는 말이 구조체야라는 말이 될 건데 사람은 총 이건 좀 지워놓고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4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사람 한 명이 태어나는 거였어요. 맞죠? 4가지 정보를 다 가지고 사람을 만들 건데, 자 여기 이 구조체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얘도 마찬가지로 설계도입니다. 아직 struct person 구조체로 무언가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 struct person으로 뭔가 하면 그 안쪽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서 person 1 뭐 이런 게 의미가 없겠죠. 이 구조체 하나로 사람 여러 명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끔 사람 여러 명을 만들 거라서 여기서 person one 어쩌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가 해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얘네끼리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딱히 이 안에 값도 필요 없고, 누구누구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나이라는 걸 이제 문맥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컨테이너를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식판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프레임을 만든 게 아닙니다. 좀 간단한 예로 컨테이너, 네, 얘는 이 컨테이너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아까 사과상자 하나를 데이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담은 게 아니에요. 사과상자를 나중에 담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뜻이고, 자, 여기까지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제 진짜로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람을 만들어 볼게요. P1 이렇게, 얘가 진짜 이 녀석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앞에 붙어있는 struct person을 타입 정도로 보셔도 돼요. 얘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int p1 하면은 얘는 정수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struct person p1 하면은 p1 안에는 사람이 들어간다. 대신에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여기서부터 나온 건데, 이 p1 자체는 데이터를 여러 개 다룰 수가 없겠죠. 그쵸? 얘도 변수니까요. 변수 안에는 하나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얘를 구조체를 보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쪽의 공간은 총 4개가 지금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판에 음식을 총 4개 담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데이터를 진짜로 담아야 되는데, 얘는 P1 점이라고 할 겁니다. P1의 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요 정도로 P2 점 잠깐 냅두고 P1 점, 그러니까 P1 안에는 변수가 총 4개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지금 뭐 4개, 변수 4개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 4개를 담기 위해서였는데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이 4줄 들어간 거니까. 맞죠? 자, 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미 사람은 총 몇 명 된 거예요? 2명 된 거고, 얘는 기본적인 틀을 여기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안쪽 내용이 똑같겠네요. 대신에 얘네를 채워주는 값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묶음을 P1 안에다가, 이렇게 한 묶음을 P2 안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거 굳이 지금 코드만 2줄 더 늘었는데, 코드만 2줄 더 늘은 것 같은데 이걸 왜 하냐? 자, 보세요. introduce나 talk,
함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해요. 맞죠? 근데 우리는 이런 변수는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p1.ag. 왜냐면 우리가 저장해 놓은 정보는 요 p1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p1.ag, p1.ag, p1.ag 전부 다 바꿔줄게요. 이렇게 p1.ag 이렇게요. 얘네가 필요로 하니까. 그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이렇게? 지금 실제로 이 컨테이너 설계도를 보고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사과 4상자를 총 담았어요. 사과 4상자를 총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 이름이 지금 P1인 거예요. introduce 함수가 필요로 하는 거는 P1에 대한 정보죠. 그럼 뭘 주면 돼요? 이거 따로따로 주면 바보죠. P1 자체를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묶어 놓은 거잖아요. 얘를 묶어 놓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러면. 그죠? 자, 이것도 우리가 지금 몇 년도지? 2022년이지. 21년도에 찍은 사진이 뭐 한 10만 장 된대요. 이런 식으로 10만 장이 있대요. 정리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찍기만 했어요. 이 상태에서 2021년도에 찍은 사진 중에 여름에 찍은 사진 좀 줘봐 라고 했어요. 누가. 그러면은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사진 갤러리 들어가서 이거는 여름에 찍었고 얘는 안 찍었고 이거 보내야 되고 얘 아니고 이거 보내야 되고 얘도 보내야 되고 선택 다 해놓겠죠. 그죠? 그리고 뭐 공유 버튼 눌러서 에어드롭은 날리든 뭐 아무튼 선택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얘를 나눠놨어요. 얘는 작년 봄에 찍은 사진, 또 얘는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 또 얘는 작년 가을, 작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폴더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대요. 그 상태에서 다시 누가 2021년 여름에 찍은 사진 좀 줘봐 하면 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다 하면 되죠. 그죠? 여기서는 이 폴더가 구조체가 되겠네요.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든 거고요. 폴더 그 안에 파일이 4개 있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무언가를 저장할 수 있는 뭐 텍스트 파일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사람 1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대요. 사람 1 여기 있다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 1에 대한 정보는 전부 다 이 안에 써 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는 거죠. 얘도 이제 받을 때 낱개로 받지 않고, 낱개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는 구조체가 넘어올 자리이기 때문에 구조체 타입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이 안에 들어있는 변수는
이 구조체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다가 언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struct person 점 이렇게요. 위에도 바꿔줘야겠네요. 이렇게 구조체 받게 될 거야 너는. 이거 약간 예고편이고 밑에가 본편이었잖아요. 응? P1? argument type. Struct person incomplete. 넌 뭐였지? 아, 바보였네. 구조체가 만들어지고서 넘겨야겠죠. 그죠? 이게 되려면 얘를 한번 거쳐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 담은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요게 지금 P1이에요. P1. 자, 이게 좀 자, 제가 P1이라는 변수를 가진 놈을 하나 만들었는데 얘 타입이 뭐예요? 지금 얘 타입은 struct person이죠. struct person을 찾아냅니다. 얘는. 이 안쪽을 보니까 나이, 이름, 홈타운, 테이블 푸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P1인데 얘는 struct person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빈칸이에요. 최초는 여기까지는 빈칸입니다. 대신에 빈칸이어도 얘네끼리의 이름은 있겠죠. 홈타운, 페이보릿 이렇게. 그죠? 얘를 보고 만든 설계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체를 보고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 안쪽을 뭘로 채웠냐면 20으로 채웠고, 한길동으로 채웠고, 한양으로 채웠고, 떡볶이로 채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온 게 P2죠. 제가 왜 이거 복붙했어요? 얘도 어차피 이거 보고 만들었을 테니까 지금 틀이 하나 존재하는 거잖아요. 설계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동차 설계도 하나로 뭐 10만 대 자동차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 대수만큼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계도는 한 장이면 충분한 거죠. 설계도 한 장에서 사람 총 2명이 나왔는데 이 안쪽 내용은 동일할 거예요. 설계도가 같은 설계도니까. 그죠? 대신에 이번에는 값을 50, 뭐 임꺽정, 뭐 평양, 떡국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얘 이름은 struct person P2. 그러면은 자, 누가 P1에 대한 정보 좀 내놔봐 하면은 이거 여기다 하면 되는 거고, P2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하면 여기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냥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넘겨받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쵸? 자, 구조체도 이제 묶어주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폴더가 아닙니다. 구조체가 아닙니다. 그 구조체에 대한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언서가 되는 거죠. 얘도 이만큼. 나중에 struct person으로 무언가를 만들면 그 안쪽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정도예요. 실제 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식판은 뭐 또는 뭐 그냥 뭔가 파일을 담을 수 있는 폴더는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정해진 위치에다가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 거죠.
P1에는 사람 1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고, P2에는 사람 2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고, 누군가가 뭐 어떤 사람의 정보를 원하던, 우리는 뭐 이거 여기 있어요, 저거 여기 있어요를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여기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수를 따로따로 다룰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이거 사과상자 그냥 막 묶었나요? 아니죠. 연관되어 있을 때만 묶는 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끼리 연관이 하나도 없다면 굳이 여태 구조체 이런 거 안 쓰고 잘했었잖아요. 네. 연관성이 없다면 굳이 안 묶어도 되지만, 얘는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 1에 대한 정보, 이거는 사람 2에 대한 정보쯤으로 다 좀 묶을 수가 있겠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에요. 네. 지금 이걸 하고서 나중에 만약에 자바나 파이썬 같은 객체지향 언어를 하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울 겁니다. 하고 오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 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아래 문제들을 다 풀어주세요.